안녕하세요, QM 벤츠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그래픽 카드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EM텍의 블랙 몬스터 제품이고요. RTX 3070 그리고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와 컬래버레이션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도 원래는 이제 제품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외형이 전면에 드러나는데 이번 그래픽 카드는 콜 오브 듀티의 커버 아트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인쇄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 박스 아트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건데 이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이번 작품이 콜드워 아닙니까? 즉 해석하면 냉전 시대. 네, 냉전하면 또 소련이랑 미국이 한창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을 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 커버 아트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소련, 미국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 그런 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EM텍이 이렇게 게임과 결부시켜서 제품을 내놓는 거를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는 싱글 캠페인을 엔딩 보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한 5시간? 네, 5시간이면 엔딩을 봤는데 뭐 짧지만 되게 강렬했던 경험이었고 또 그래픽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런 콜래버레이션 굉장히 좋고요. 또 EM텍 하면은 패키지 한국어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뒷면을 보면, 자, 뒷면은 역시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완벽 현지화, 네, 한국어로 꽉 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자, 무슨 내용이 써있나? 오버클럭킹 가능, 그 다음에 제로펜, 네, 아이들 시 펜이 돌지 않는 제로펜 있고요. 얘가 갑자기 제로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RGB, 네, RGB 지원하죠. 그 다음에 뭐야? GDDR6 메모리, 네, 3070의 특징이죠. GDDR6 메모리를 탑재했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EM텍 하면은 또 AS에 대한 평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EM텍 자사도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S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주 수요일에는 20시까지 연장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문을 닫으면 퇴근하거나 혹은 뭐 학생분들 AS 받기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연장 근무까지 한다고 하니까 역시 이런 거를 패키지에 녹여내기까지 EM텍의 어떤 AS에 대한 중요성, 자체 철학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자, 한번 그럼 패키지를 열어서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박스와 화이트 박스 이렇게 두 개의 박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화이트 박스에는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로고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굿즈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콜 오브 듀티 장패드예요. 자, 보이시나요? 제 얼굴을 그냥 가릴게요. 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게 보시면은 끝에 EM텍 로고도, 네, EM텍 로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패키지에 말씀드렸던 이 커버 아트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각인이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 본체를 한번 볼게요. 구성품이 굉장히 단촐한 것 같은데 끝이네요. 뭐냐면 여기 본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전원 단자 8핀 젠더 케이블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거는 저거 RGB 싱크를 위한 별도의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네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와 이제 마더보드 연결을 통해서 마더보드에 연동되는 RGB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케이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떤 그래픽 카드 외형이나 전반적인 콘셉트 이런 게 강조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블랙몬스터라는 제품 컨셉상 아무래도 이제 검은색 외형을 강조하는 그런 제품인데, 액세서리는 이 케이블 처리나 색깔이 좀 배려심이 너무 부족했다. 과연 이런 감성의 외형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이 이 케이블로 연결해서 꾸미고 싶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EM텍이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게 오히려 없었으면은 오히려 감점이 없었을 텐데, 주려면은 조금 더 검은색으로 처리가 잘 된 그런 제품을 주는 게 소비자분들한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 감점 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체인데 사실 이게 외형이 블랙몬스터 제품이기 때문에 외형은 동일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블랙몬스터랑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여기 보시면 전면이죠. 그래픽카드 전면에 원래는 이게 몬스터라는 그 로고 각인이 착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근데 대신에 몬스터가 사라지고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 이게 대문짝만하게 달려 있네요. 그리고 이 넓은 구간이 바로 RGB LED가 점등되는 그런 부위고, 측면 역시 콜 오브 듀티 콜드워로 이렇게 좀 각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콜 오브 듀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일반적인 몬스터 그런 LED보다는 브랜드 파워가 훨씬 세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백플레이트 전체를, 원래 블랙몬스터 백플레이트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밋밋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디자인이 지포스 RTX 정도만 각인되어 있고, 근데 전체를 뒤덮는 콜 오브 듀티 스티커를 아주 과감하게 박아놨어요. 전체예요 이거. 스티커가 여기 보시면은 에어홀 부분까지 좀 기하학적으로 좀 복잡한 외형인데, 이것까지 다 커팅을 해가지고 좀 신경 써서 붙여놓은 것 같고, 저도 그 백플레이트까지 어떤 제품의 콘셉트를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백플레이트에 이렇게 신경을 쓴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랙 몬스터 제품과 동일한데, 이게 여기 여러분들 아까 측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바로 보조 전원의 위치입니다. 보조 전원이 끝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어. 마치 그 지포스 30 시리즈 파운더스 에디션처럼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제품이 그래픽카드 길이는 약 30cm, 30.4cm 정도 길이를 보이지만 기판 길이는 굉장히 짧습니다. 기판이 여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기판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제 보조전원 단자도 이렇게 좀 앞당겨서 한 것 같은데, 사실 미관상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닙니다. 미관상 좋은 구성은 아니고, 차라리 연장 케이블을 활용해서 보조전원 단자를 끝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이 컴덕후 분들한테는 더 좋은 구성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히트싱크의 형태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타협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이 콜드워라는 굉장히 큰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가운데를 케이블이 가로지르는 형태여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트리플 펜 구성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망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타공망? 이 그래픽 카드 슈라우드 전체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뭐 외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실 히트싱크나 그런 것들은 외부로 이렇게 뚫려 있을수록 공기 흐름이 원활할수록 쿨링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이스 구매하실 때도 메쉬 타입을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위한 설계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블레이드 형태는 블레이드 중간중간에 이제 빗금이 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형태고요. 크게 특별한 요소는 없어요. 크게 특별한 요소는 없고, 아무래도 그래픽카드 길이에 비해서 히트싱크나 그 다음에 트리플 펜 구성, 이렇게 좀 쿨링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쿨링 성능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판이 짧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처럼 끝에 있는 쿨러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기판이 없는 부분을 히트싱크를 통과해서 배기를 그대로 이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구조는 기판으로 막혀 있는 것보다 배기가 훨씬 원활하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부터 엔비디아가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런 엔비디아의 철학을 EM텍도 녹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포트는 일반적이에요. DP 3개, 그리고 HDMI 2.1 1개, 이렇게 일반적인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뭐 제품 외형에 대한 특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전면과 측면은 블랙몬스터와 동일하지만 이제 로고 부분이 콜 오브 듀티로 바뀐 점, 그리고 백플레이트에서 아주 강력하게 콜 오브 듀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정도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를 좀 분해를 해서 PCB랑 쿨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자, 크게 4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히트싱크, 메탈 백플레이트, 전원부 메모리 모듈을 모두 시켜줄 수 있는 통합 방열 플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CB 기판이 있죠.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백플레이트입니다. 백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기판이 없는 부분에 큰 홀이 뚫려 있고,
요거 이제 GPU 후면부를 가려주는 영역인데 별도의 그 PCB 후면부에 발열을 조금 열을 전도시키기 위한 서멀 패드가 없어요. 살짝 서멀 패드를 고려한 레이아웃 같기도 한데 정작 서멀 패드는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구성이고요. 이거 사실 고급형 비래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멀 패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후면까지 열을 전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띄고 있는데 메탈로 해놓고 서멀 패드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설계적으로 그리고 만듦새 부분에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근데 이런 통합 플레이트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플레이트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전원부면은 전원부 쪽만 이렇게 플레이트가 조금 있고 이런 형태가 발열 해소에 있어서는 그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렇게 통짜로 구성된 거는 굉장히 좋은 구성이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표면이 오돌토돌 하잖아요. 이렇게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은 열 발산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트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또 후면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여기 보시면 메모리 모듈 쪽 그 다음에 전원부, 모스펫 그리고 초크 맞닿는 부위 모두 이렇게 딱 알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는 잘 만들었지만 백 플레이트는 구성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히트싱크가 거대합니다. 보면은 이제 히트 파이프가 6mm짜리가 4개가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 도금 처리되어 있어서 부식이랑 산화 방지 역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 핀 배열도 뭐 특별한 설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충분히 방열핀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열 해소에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 히트 파이프의 결합 방식 역시 여기 보시면 상단에 살짝 히트 파이프 옆에 구멍 보이시죠? 이것도 접합식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네요. 히트싱크나 플레이트 이런 건 다 괜찮은데 백플레이트가 좀 아쉽다는 점. 근데 이제 3070이 완전 하이엔드급은 아니다 보니까 히트 파이프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아요. 4개, 4개 정도 썼는데 구리 히트 파이프 4개면은 이제 상급은 아니고 평범한 수준, 중급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버전은 이제 6개, 더 많으면 뭐 그 이상 탑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PCB.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죠. 원래 그래픽 카드는 30cm를 약간 넘는데 PCB는 굉장히 짧고 엔비디아 철학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짧은 PCB 안에 잘 우겨 넣었습니다. 이 전원부도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이쪽이 이제 메인 GPU 쪽 페이지니까 12페이지에 플러스 2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 표면을 보니까 아주 익숙한 레이아웃이 보이는데 이 캐패시터는 전통적으로 마더보드나 그래픽카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캐패시터예요. 품질도 괜찮고 일본산은 아니고 대만 AP콘 시리즈 캐패시터로 확인되는데 이 캐패시터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신뢰성도 입증된 그런 캐패시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펫도 다리 형태로 보니까 이것도 이제 드라이버 모스펫, 드라이버 IC랑 모스펫이 합쳐진 DR모스를 탑재했네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이렇게 달려 있고 3070이니까 이제 8기가 GDDR6 메모리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A104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3070은 쿠다 코어가 이제 5888개로 되어 있는데 GA104 풀칩은 아니고 SM2개가 비활성화된 그런 컷칩이고요. 근데 풀칩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SM2개 규모면은 만약에 이걸 풀칩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5%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풀칩에 가까운 컷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짧은 거는 저는 쿨링 효율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오밀조밀하고 좋아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 저희가 이제 구성이나 외형 그런 걸 살펴봤으니까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시스템 사양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 그래픽카드 영상 리뷰와 좀 달라진 점은 새로운 사이버펑크가 출시됨에 따라서 최신 드라이버 460.79를 설치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 한번 보시죠. EMTEC의 3070은 기본 모드인 퍼포먼스 모드에서 13,542점을 기록했네요. RTX 2070 슈퍼 대비 33.8% 향상된 성능이죠. 그리고 다음은 다이렉트X 11
기반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입니다. 35.5K 정도 기록했네요. 2070 슈퍼와 비교하면은 이것도 38.9%. 네, 타임스파이보다는 점수 향상 폭이 더 높고요. 자, 다음은 게임입니다. 블랙옵스 에디션이니까 저희가 콜옵도 테스트를 했는데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적용했을 때 EM텍의 3070은 79.4프레임, 그리고 2070 슈퍼는 60.1프레임으로 약 32.1% 향상된 성능을 기록했고요. 네, 다음은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 QHD 울트라 프리셋 성능인데요. EM텍의 3070은 157.2프레임, 그리고 2070 슈퍼는 117.8프레임을 나와서 성능 차이는 33.4%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 QHD 그리고 레이트레이싱과 DLSS까지 모두 적용했을 때 3070은 평균 60.6프레임, 그리고 2070 슈퍼는 44.9프레임으로 3070이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성능 차이는 약 35%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로드 GPU 온도를 측정했고요. EM텍의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71도, 그리고 저소음 모드에서는 6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소음 모드에서는 부스트 클럭이 더 낮기 때문인데요. 부스트 클럭이 더 낮아서 아무래도 소비 전력도 더 낮고, 그래서 더 낮은 GPU 온도를 보였고요. 파운더스 에디션과 비교하면은 조금 더 낮은, 파운더스 에디션이 73도로 측정됐으니까 조금 더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소음이고요. 소음이 45.9dB, 그리고 저소음 모드에서 44.8dB를 기록했습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39dB이니까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확실히 높은데 해당 수치가 이제 40dB 중반대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편도 아니고 이거는 평범하다, 중간 등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소비 전력입니다.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을 저희가 측정했고요. 퍼포먼스 모드가 확실히 저소음 모드보다는 소비 전력이 높죠. 평균 플로드 소비 전력이 257.5W, 그리고 순간 최고치가 약 300W에 가까운 296.4W를 기록했습니다. 저소음 모드를 적용했을 때는 부스트 클럭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소비 전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해서는 확실히 높습니다. 실제로 GPU-Z에서 확인을 해보면 파운더스 에디션은 220W지만 EM텍은 그거보다 훨씬 상향된 그 소비 전력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시스템 전체 플로드 소비 전력이고요. 그래픽카드 단독에서 나타났던 양상이랑 그대로 이어져서 나머지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더 높은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화상 전원부 온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84.1도, 그리고 이제 저소음 모드에서는 77.7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블랙몬스터 제품을 과거에 리뷰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저희가 플로드 테스트를 할 때 측정했던 게임과 그리고 지금 측정한 게임이 모두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콜 오브 듀티나 배틀필드로 테스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이버펑크로 테스트 게임을 바꿨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와 1대1 비교는 힘들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이버펑크 기준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치가 지금 70도 후반에서 이제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84도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물론 문제 없는 온도고요. 다만 전원부 발열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다. 그 정도로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좋지도 않고. 자,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는 EM텍의 3070을 직접 시스템 시연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EM텍의 3070을 장착을 하고 제가 GPU-Z를 실행을 했습니다. GPU-Z에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부스트 클럭인데요. 지금 퍼포먼스 모드, 즉 기본값이고요. 1815MHz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레퍼런스 제품이 1725MHz이기 때문에 100MHz가 살짝 안 되네요. 90MHz 정도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고 실제 성능에서도 90MHz만큼은 아닌데 저희 테스트 결과로는 살짝
높은 성능을 기록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전력 제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는데,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값이 270W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220W이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50W가 상향된 그런 전력 제한 레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전력 제한 레벨 레인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플러스 22%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 330W까지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3070의 어떤 오버클럭 잠재력이 뭐 22%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클럭 하실 때는 최대치로 높이실 필요 없이 적당하게 뭐 10%, 뭐 15%, 이 정도 높이고 뭐 실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최고로 높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니까, 효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확실히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이제 전력 제한 레벨도 좀 화끈하게 사양돼 있고, 그래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EMTEC의 3070에 딱 맞는 썬더마스터라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실행을 했는데, EMTEC 제품은 이제 펠릿 제품의 그다음 유틸리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펠릿 OEM으로 제약이 돼서 이 유틸리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썬더마스터 유틸리티를 이제 실행했을 때의 화면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UI나 어떤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얘네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색상과 UI가 조금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조금 한 10년 전 느낌이 들어가지고 펠릿에서 이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나머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뭐 MSI 애프터버너라든지 EVGA 프리시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GPU 클럭 오프셋을 통해서 GPU 클럭을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오프셋 형식으로, 그다음에 메모리 클럭, 그다음에 뭐 타겟 프레임 속도, 타겟 전력, 여기서 이제 22%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뭐 조절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유틸리티랑 동일하고, 이제 RGB LED 컨트롤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좌측에 탭을 보시면 라이팅이라고 있어요. 라이팅이 바로 LED 컨트롤이고, 여기 보시면 그래픽 카드가 이제 전면이나 측면에 전체적으로 LED가 나오는데, 순환 모드가 가장 저는 이상적이지 않나, 가장 평범하기도 하고요. 근데 취향에 따라서 무지개라든지, 무지개로 하게 되면 이제 불빛이 무지개빛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그다음에 성광, 이거 번쩍번쩍거리는 건데, 성광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LED가 번쩍번쩍하고, 뭐 색상도 지정하고, 뭐 방향, 뭐 속도 이런 거 다 조절 가능하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무난한 순환 모드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유틸리티도 좀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는 뭐 현재 작동 상태 모니터링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쿨링팬 조절하는 영역. 쿨링팬 조절하는 영역은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온도에 따른 쿨링팬 RPM을 직접 마우스 커서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딱 짚고, 여기 딱 화면에 나옵니다. 몇 도에서 몇 RPM을 설정할 건지, 이렇게 곡선 그래프를, 직선 그래프를 통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이거 기본값으로 놔둘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팅 부분은 뭐 윈도우 시작시 로딩, 뭐 툴팁 활성화, 이렇게 뭐 일반적인 기능들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를 위시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콜 오브 듀티 한번 실행해 봐야죠. 네, 콜 오브 듀티 한번 실행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를 실행해서 부스트 클록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느껴보시죠. 네, 옵션을 좀 세팅을 할 텐데, 먼저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QHD입니다. 2560 곱하기 1440 이렇게 세팅을 했고, 옵션은 일단 기본 옵션을 줄 수 있는 대로 다 준 상태예요. 지금 화면 공감환사도 이제 높음으로 하고 다 풀옵션이죠. 근데 여기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활성화할 겁니다. 근데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최대 매우 높음이 있는데, 뭐 3070이 하이엔드는 아니니까 한 단계 낮은 높음으로 저희가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켜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DLSS를 적용해서
한번 옵션을 적용해 볼게요. DLSS는 콜 오브 듀티에서는 이제 비활성이 있고요. 비활성은 DLSS 안 쓴다 이런 뜻이고, 울트라 퍼포먼스, 균형, 품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DLSS 품질이 높은 거예요. 다만 품질이 높을수록 성능은 떨어지고, 그래서 울트라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뭐 8K급 해상도가 아닌 이상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울트라 퍼포먼스를 적용하게 되면 성능은 가장 뛰어날지는 몰라도 그 픽셀의 어떤 선명화라든지 텍스처 선명도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균형, 밸런스 모드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제가 이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을 띄워놨는데 한번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미션 중간에 이제 싱글 캠페인 구간인데 현재 평균 프레임이 주로 8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80프레임 정도 나오고, 하위 1%, 현재 렌더링 되고 있는 구간의 하위 1% 구간의 프레임은 약 50프레임 정도, 60프레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평균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보시면 CPU 사용량, GPU 사용량 모두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링 툴로 굉장히 편리하고, GPU 클럭이 스펙상 부스트 클럭은 이제 1815 MHz인데 1860까지 지금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GPU 온도는 지금 60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게임을 좀 지속하면 이거보다는 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펜 속도는 1300rpm, 지금은 굉장히 저속으로 돌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아주 착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 EMTech 전력 제한 레벨이 22%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최대로 당겼을 때는 한번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게임을 잠시 알트 탭으로 빠져나가서 아까 썬더마스터, 네, 이름도 참 썬더마스터, 네, 이거를 타겟 전력을 그냥 122%다 때리고, GPU 클럭도 한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한 90, 100 정도 100 정도 줬을 때 얼마나 폭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1860MHz 정도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1965MHz로, 여기 보시면 GPU 클럭이 1965MHz로 상승이 됐네요. GPU 온도도 지금 뭐 한 60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거를 게임을 한 이제 30분, 1시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당연히 이거보다는 높은 온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누드 시스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케이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보다 높은 온도를 보이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뭐 발열 억제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지금 높아졌어요. 약 2기가에 가까운 그런 클럭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전에 이 제품을 저희가 오버클럭 테스트를 굉장히 빡세게 테스트를 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그냥 100 정도 넣어봤는데 잘 도네요. 일단은 잘 돌아요. 물론 뭐 에러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오버클럭 값은 이제 제품마다 모두 다르다는 거,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픽 좋죠? 지금 DLSS랑 이제 레이트레이싱 그림자까지 적용된 화면이라서 그래픽은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애들러. 이게 그 블랙옵스에서 상당히 주연급 캐릭터로 나오는 인물 중 하나인데, 이 친구 아주 카리스마가 좋아가지고 몰입이 잘 됐어요. 계속 60도 초반이네. 지금 실내 온도가 엄청 시원한가? 네, 콜 오브 듀티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3070 EMTech 콜 오브 듀티 이제 QHD 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 옵션, 물론 DLSS까지 켰을 때 얼마든지 60프레임 이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고주사열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포기하시면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레이트레이싱 꺼볼까요? 여기서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나? 레이트레이싱을 이제 다 꺼보고, 자, 레이트레이싱 껐을 때 100프레임이 넘죠. 지금 현재 평균 프레임, 네, 프레임 퍼 세컨드가 133프레임, 127프레임, 100프레임을 넘는 수치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확실히 QHD나 144Hz 이런 디스플레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이트레이싱 포기하시면은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M텍의 RTX 3070 블랙 몬스터, 그 중에서도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 에디션을 살펴봤는데요. 네, 뭐 콜 오브 듀티 유명한 게임이죠. 뭐 저도 좋아하는 게임이고, 특히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런 유명한 게임이랑 같이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제품 콘셉트에 녹여낸 점은 게이머로서 무척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EM텍 제품이 항상 뭐 그렇긴 한데, 뭔가 제품을 뜯어보면 단점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뭐 아쉬운 부분들, 특히 뭐 마감이라든지 혹은 세부적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보조전의 액세서리에서도 블랙몬스터인데 정작 케이블이 너무 뭐 노란색으로 튀는 그런 거 안 쓸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 그런 건 좀 부족하긴 한데, 제품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쿨링, 그리고 이제 PCB 이런 쪽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언제나 이제 중급 혹은 중상급 그런 성능을 보장해주고, 또 실제로 게임을 구동했을 때도 전력 제한 레벨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EM텍이 꾸준히 제품에 대한 퀄리티나 감성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조금 더 고급형의 유저분들도 만족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예전부터 잊지 않고 이제 EM텍이 국내 로컬 브랜드잖아요. 로컬 브랜드로서 패키지 한국어화, 그리고 이제 AS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만큼은 정말 칭찬을 마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런 거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블랙몬스터의 어떤 중상급 그런 품질과 함께 콜 오브 듀티 감성을 제품에 녹여낸 점, 이런 거 개성이 넘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백플레이트가 사실 그렇게 화려한데, 정작 어떤 그래픽 카드가 RGB LED가 측면이랑 전면 모두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로고 처리만 한 게 아니라 블랙옵스 감성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로고나 그런 것들을 전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게임 덕후로서 그런 아쉬움도 함께 내비치면서, 다음에 또 EM텍 여러 가지 재밌는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QM 벤치였습니다. 안녕.